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갯벌입니다. 갯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으로 생태적 가치는 물론 최근에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까지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에는 우리 충남 서천 갯벌을 포함한 대한민국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돼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노정렬의 시시각각에서는 우리 충남 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살펴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대책 무엇일지 이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 서산시장 맹정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성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홍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윤종주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연구원의 윤종주입니다. 세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하고요.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합니다. 한국 민요 옹해야를 재해석한 음악을 배경으로 수많은 경운기가 서산 가로림만 갯벌 위를 내달립니다.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케 하는 이 영상, 한국관광공사가 공개한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2의 머드맥스 서산편입니다. SNS에 올린 지 한 달 만에 무려 2,500만 명 넘게 시청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거 처음 나왔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냥. 지역 갯벌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고 무엇보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 등을 통해 갯벌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려는 서산시의 정책도 빛을 보게 됐습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이 조성된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인데 갯벌에서 다양한 바지락 캐기 체험이든 갯벌 올림픽 등을 준비해서 여기에 지난 7월 서천 갯벌 등 국내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갯벌이 바닷가 버려진 땅, 매립의 대상이 아닌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양 부문 탄소 흡수원을 뜻하는 블루 카본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최근 제1차 갯벌 관리 복원 계획을 확정한 만큼 지역 차원의 실행 가능한 갯벌 관리와 활성화 대책도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네, 보신 화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초 지자체로는 5곳이고요. 이 순천과 보성을 합쳐서 큰 덩어리로 봐서 한 곳으로 해서 저희가 4곳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야, 요즘에 SNS 시대고 정말 홍보 영상이 2,500만 건 이상 조회가 나왔습니다. 경운기 행렬의 이 맹렬한 행렬. 머드맥스라는 이 패러디가 아주 멋진데요. 어떤 곳일까요, 가로림만? 혹시 머드맥스 보셨나요? 그럼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머드맥스를 보시고 나서 갯벌에 대한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예.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서산의 갯벌, 가로림만의 갯벌을 보고 있는데요. 가로림만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산시와 태안군에 연접해 있는 곳으로 면적이 약 1만 6천 헥타르 되고요. 그중에서 절반이 갯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갯벌의 생태계가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최대 규모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 가치가 전국 1위입니다. 가로림만을 상징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점박이 물범인데 가로림만의 조력 발전소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바로 점박이 물범이 가로림만을 지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산시에서는 충남도와 함께 가로림만을 지속 가능한 가로림만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해양정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고요. 홍 네. 사무국장님도 무려 7년 가까이 이
서천 갯벌의 세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재에서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그 서촌 갯벌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 서촌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되었다는 것은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가 많이 격상됐다는 뜻이고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는 않은데 그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서천군 지속가능 발전협의 위원님들 그리고 유부도 주민분들 그리고 묵묵히 그 소임을 역할해 주신 서천군과 우리 군민분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소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충남 서해안 갯벌 현황 어떨까요, 윤 박사님? 이 한때는 바닷가에 버려진 혹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한때는 또 간척바람이 불어서 이걸 매립을 해서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가치로도 조명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소중한 자원으로 평가받는 갯벌이 한때는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70년대, 80년대인데요. 우리나라 갯벌의 총 면적이 한 2,5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국토 대비해서 한 2.5%에 달하는 면적인데요.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대규모 개발 행위로 매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갯벌에 대한 매립이 이루어지는데요. 충남만 해도 천수만을 비롯해서 서산, 대산 산단이라든지 당진 쪽에 연안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농지로서 또 매립이 되면서 대규모 이런 매립이 이루어졌는데 국가적 전체로 보면 약 23% 정도의 이런 갯벌이 매립이 되어서 예. 육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4분의 1 가까이는 육지화가 됐고요. 아직 그래도 4분의 3 이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 들은 게 2007년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에 올랐다고 들어봤는데 무려 14년 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의 갯벌 크게 4곳이 등재가 됐습니다. 윤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그렇죠. 이제 세계 유산은 이제 크게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이제 복합유산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 한국의 갯벌이 등재된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이제 서식지나 자연경관 등의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관리되는 곳 중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을 되는데요. 이번 한국의 갯벌 같은 경우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자연 서식지로서의 가치, 특히 이제 멸종 위기종인 이제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특화적으로 인정을 받아 등재가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철새들을 살리는 그 기착지, 중간 경유지로서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유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그 바닷가를 따라서 곳곳에 갯벌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순천, 보성은 한 곳으로 봐서 4곳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자체로서는 5곳이고요. 홍 국장님, 특히 서천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으로서 어떤 가치, 의미가 있을까요? 전남 신안 갯벌이 면적은 가장 큽니다. 신안 갯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남 보성 순천 그리고 전북 고창 갯벌보다는 우리 서천 갯벌이 범위가 더 넓은데요. 예. 그 시사하는 바는 조금 전에도 윤종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요물대들한테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이 우리 그 유보도 갯벌과 서천 갯벌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요물대새. 오늘 저 아까 전마기 물범부터 굉장히 많은 생물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유보도 갯벌 같은 경우는 그 국제적인 철새 전문가분들이 꼭 한 번 정도는 들어와서 그곳에서 새를 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 가치를 세계 자연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야 앞으로 향후 보존도 되고 개벌보다는 보존이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영향이 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활동을 이렇게 주로 해왔습니다. 일종의 개발의 일환으로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오려고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지가 됐고요. 네, 맞습니다. 유보도와 개화도가 경계면이 애매한 게 뭐냐면요. 예. 유보도 같은 경우 우리 충남 서천 행정구역이지만은
계야도 같은 경우는 그 전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약간의 그 전라북도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곳에 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했다고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주민분들께서는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분들이 생활하는데 특히 어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업인들의 어로 확대가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고 또 공사 과정에 훼손되는 환경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예. 특히 우리 유부도 같은 경우는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해마다 많은 그 도요 물대새가 찾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그 유산위원회에서 예. 합당한 결과물로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이거 유산 등재를 포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보대 보존 가치를 저희들과 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중앙부처인 뭐 감사원, 산업통상부에 제출했고요. 예. 중앙정부도 유보도는 보존 가치가 높다는 그런 사유로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생태 보존 활동 7년간 해오신 그 보람이 이번 7월 달에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명 시장님, 가로림만도 세계유산에 포함될 만한 우수한 자연환경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 있나요? 일단 서천갯벌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홍 국장님을 비롯한 서천 구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국의 갯벌이 이제 4곳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 가로림만 그리고 한강 하구의 강화 습지도 아주 갯벌로서는 괜찮은 곳이거든요. 네. 이번에 등재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로림만 갯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태계가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했던 거는 등재를 위한 노력보다는 지금 당면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일들 그리고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일에 1차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는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등재를 하면서 권고한 게 있어요. 예. 구역을 좀 더 확대해라 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는 이 권고에 따라서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가로림만 갯벌 그리고 한강 하구의 갯벌 그리고 넓게는 북한의 우수한 갯벌들을 추가로 등재하는 노력들을 네. 우리 도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노력하겠고요.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아주 짜임새 있게 곳곳에 요소 가치가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K 갯벌이라 할 만큼 네. 지금 곳곳에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갯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유네스코에서까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10여 년쯤 이 생태계 보고로서 가치를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떤 그동안의 그 담론들,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요, 임 박사님? 네, 갯벌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전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쌀이 남아도는 시대 그리고 농지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이제 농지로서의 가치보다 이것을 갯벌을 다시 갯벌로서의 가치로 다시 환원을 하고 갯벌이 주는 고유의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는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했을 때보다 단위 면적당 그 가치가 한 100배 이상에 이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갯벌의 다양한 생태적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와 맞물려서 세계 각국의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탄소 발생을 감축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 갯벌이 또 탄소의 흡수원으로서의 그런 굉장히 큰 가치가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갯벌의 가치가 또 확대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흔히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 역할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각 요소의 갯벌도 지구를 숨쉬게 하고
생태계를 순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네, 홍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앞에서 윤종준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전에는 그 갯벌을 인식이 좀 무지를 하다 보니까 갯벌은 훼손해도 되고 그리고 착취해도 된다는 그런 좀 아니라는 의식을 가졌던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이번에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우리 서촌 갯벌 같은 경우도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그다음 2000년대 초까지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갯벌을 매립을 해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주 목표였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우리 서촌 갯벌이 차지하는 도요 물대새한테는 큰 역할을 중간 기착지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이 갯벌의 가치가 많이 부상하게 됐고요. 특히 갯벌이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다양한 활동들이 많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이 갯벌에 가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휴양 활동도 제공하고 있고 예. 또 갯벌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종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가치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는 게 갯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족 자원 확보까지도 하고 있는 이 갯벌의 존재 가치가 알려지면서 훼손보다는 이제 보존하자는 방향으로 선회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충남 갯벌의 머드는 굉장히 또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시장님도 네. 뭐 전개 들어오기 전부터도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예. 갯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갯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예. 80년대 초반에 서산 천수막 간척 사업이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곳을 갔는데 거기에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예. 식량 증산. 국토 확장. 이제 배고픔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간척사업 매립공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을 했던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00년대 들어오니까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조력발전소는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갯벌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해양을 이용해서 새로운 신산업들을 일으키자라는 데까지 왔거든요. 매립의 찬성, 반대,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네. 갯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갯벌이 갖는 고유의 기능들은 있습니다. 산란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정화 기능,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들도 있고 우리 어민들에게는 삶의 보금자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패턴들을 봤을 때 산과 바다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해양의 가치들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박사님께서 갯벌의 가치가 농경지 가치보다 한 10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수배 가치보다도 한 1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갯벌은 지키는 데서 이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국토의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도 있고 또 해양의 가치를 잘 우리가 증진시켜야만 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대한민국 갯벌들인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윤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 중립 2050도 저희가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까지 있어서 블루카본이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는데 이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약 26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블루카본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평가받는 건데요. 이 수치는 다시 환산하면 연간 승용차 한 11만 대가 내뿜는 막대한 이산화탄소량을 갯벌이 다 흡수해 준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블루카본의 가치는 아까 진행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열대 우림에서 굉장히 많은 산소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은 그린 카본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식물이 배출이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고요. 이제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대양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 그린 카본에 비해서 블루카본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흡수한 탄소를 다시 재배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허. 그린 카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산소를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만 예. 나무가 딱 죽은 다음에는 그게 다시 썩고 부패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았던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다시 다 방출하게 되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썩고 부패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배출했던 거와 또 방출하는 양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블루카본 갯벌에서 흡수하는 것들은 그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이 그냥 묻어버립니다. 평생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효과 때문에 블루카본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갯벌, 그동안은 뭐 해초류라든지 염생식물, 맹그로브 같은 열대에서의 그런 블루카본의 가치에 주로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이런 갯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갯벌을 많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예. 이런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재조명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야 뭐 말을 못하겠지만 뻘에 갇혀 있는군요. 그래서 이 그린 카본의 가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블루 카본의 가치가 이토록 심대하다는 거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그린 카본, 블루 카본 하는데 아마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할 건데요.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그린 카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숲에서 탄소를 잡자는 얘기고요. 블루 카본은 갯벌을 통해 가지고 그 탄소를 잡자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윤종준 박사님께서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갯벌의 그 블루 카본은 염생지나 그다음에 해초류, 그다음에 해조류 등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의외로 우리나라가 그 이 염생 습지가 생각보다 갯벌에 비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염생은 뭔가요? 바다의 염분과 관련된 그 식물들을 염생이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갯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블루카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차 이런 그 모세달이나 그다음에 갈대같이 그 염생식물을 자꾸 식재를 함으로써 갯벌의 그 블루카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말로만 뭐 발표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요. 예.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블루카본 지역을 할 수 있는 갯벌에다가 모세달, 칠면초, 갈대 그런 염생식물들을 자꾸 심음으로써 사고도 보호하고 갯벌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임으로 가야만이 2050년도 그 예. 탄소 중립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대통령 위원회인 탄소 중립 2050 위원회도 민관 합동으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계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들어가 계시고. 사실은 갯벌이 탄소를 흡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는 최근입니다. 저도. 그래서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갯벌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흡수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주시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연간 한국의 갯벌들이 26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갯벌 전체 면적을 보니까 1,300만 톤 정도를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26만 톤을 흡수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양일까 봤더니 서산에서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 11만 대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의 양들을 흡수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 블루카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갯벌의 새로운 가치들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의무감들을 이번 기회에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강화도 갯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체험 삼아서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전 곳곳에서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유엔에까지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자원 육성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 현재
이 유부도 갯벌 또 가로림만 쪽에 관광을 목적으로 찾고 계시는 분들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관광객의 데이터를 내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바다를 찾는 우리 국민들이 늘어난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유명한 관광지 가서 사진을 찍고 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우르르 몰려다녔다면 지금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마음껏 좀 쉴 수 있는 곳, 힐링할 수 있는 곳,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 좀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요. 그게 서산의 갯벌이나 서산의 바다나 인근에 있는 태안의 해수욕장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이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례로 유럽의 경우들을 보면은 유럽의 바덴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이 연접해 있는 만인데 예. 여기도 아마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가로림만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해양정원과 같은 기능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연간 8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 분류를 해보면 트렌드를 분류해보면은 생태 관광이 전체 관광의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 생태 관광은 매년 3배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다를 찾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의 그 본원 자체가 바다에서 시작됐고요. 네. 그 갯벌이라는 곳은 바다와 육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곳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홍 국장님도 계속 주목해 오셨고 점점 이 생태 가치를 즐기고 보러 오려는 이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서촌 유보도 같은 경우는 그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입도하기 어려운 게 우리 유보도거든요. 예. 반면 그 유보도 인근에 그 송림 갯벌이 있는데 송림 갯벌 같은 경우는 그 송림 그 솔바람 숲이라고 예. 조성이 되었는데요. 거기가 그 코로나 전에도 평일에 800여 명 아니면 주말에 한 2,0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오히려 더 관광객들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송림 갯벌이 바라보면서 많은 휴양을 하고 가시는데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오신 분들이 지금 이 유보도 갯벌을 포함해서 송림 갯벌이 그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되었다는 좀 사실 또 모르는 분들 좀 일부가 계셔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갯벌에 그 차량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훼손하는 행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점차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 휴양으로 왔다가 오히려 훼손하고 가게 되면 지역 주민분들과 마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오신 그 관광객들한테 함께 이 갯벌은 훼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보존하고 다음 세대한테 고스란히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더욱더 그 생태 관광이나 생태 여행지 방향으로 선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더 홍보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세계 자연유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저 멀리까지만 올 수 있게 일단은 설정을 하고요. 네네. 나머지는 발로는 얼마든지 걸어와서 즐길 수 있어야만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그 사람들이 갯벌 체험이라는 이름하에 그 무분별하게 갯벌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주말에 2~3천 명 정도가 오셔서 맛을 잡기 위해서 맛소금을 뿌리고 호미나 갈퀴로 무분별하게 어린 이 바지락까지 다 잡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체험이 직접 그 갯벌에 들어가가지고 잡는 체험보다는 예. 그 지역 원주민들의 그 생계터인 그분들이 잡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갯벌에서 나오는 그런 어족 자원을 가져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갯벌이 보존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말 생태농장도 일부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아주 체험을 못하게 하면 또 안 오실까 봐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유엔에서까지 등재된 자연유산이라 일종의 규제가 들어갈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이래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윤 박사님.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아까 맹 시장님 말씀하신 유럽의 와데네, 뭐 바데네라고 부르는 그쪽 사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촌 고령화라든지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외국 수입산에 비해서 많이 약화가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예. 이미 잡는 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유럽에서는 봉착을 했고 이것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잡는 업을 좀 줄이고 다만 이제 생태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제 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에 와서 소비를 좀 더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배후지에 좀 머무르다 갈 수 있는 그런 예. 우리는 뭐 와서 당일날 치기 하루 자고 가면 많이 이제 있는 그런 건데요. 며칠씩 3박 4일 일주일씩 이상 머무르면서 충분히 휴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관광화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에서 즐기는 이 관광이야말로 바로 비대면 그렇죠. 관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요를 적극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 지역에 와서 머무르면서 생태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어느 지역이든 가든 똑같은 콘텐츠가 있다면 재미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화되는 주민 주도형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지역에만 가서 할 수 있는 전통업 체험이라든지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을 강조하든지 그런 지역 특화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배후지에 또 이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같이 또 조성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단지 기초지자체만의 역량으로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세계 자연유산 등재라든지 국가해양정원이라든지 이런 큰 국가 규모의 사업을 통해서 예. 지역에 특화된 또 이 여기서 발생되는 이런 부가가치나 이런 그 소득들이 지역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구나라고 하는 선진 사례를 지금 이제 가로림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어촌 지역 경제를 또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 시장님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넓은 나라도 아닐 뿐더러 네. 워낙 고속도로와 KTX가 잘 뚫려서 네. 그냥 당일치기나 이제 1박 2일 정도 하고 갈 거리라서 말이죠. 네. 한 2박 3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이렇게 체류 스테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혹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갯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갯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갯벌을 있는 그대로 두면 지켜질 것인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갯벌을 지킬 수 있는 거는 갯벌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야 돼요. 예. 그럼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득이 또 창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사람들이 머물게 할 것인가가 갯벌과 관련된 정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다양한 관광객들이 우리 가로림만에 와서 좀 머물다 갔으면 하거든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담겨 있지만 예. 그 이전에도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로림만의 둘레길들을 조성해 놓았더니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고 계세요. 예. 그리고 어촌 체험 마을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산인들도 다시 기여를 하고 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1박 2일 동안 체험을 하고 갑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갯벌을 훼손하면서 하는 체험들은 지양을 해야 안 되는 될 것 것이고요.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체험 활동이나 관광의 주체들이 지역 주민이 될 경우는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고요. 예. 이제 체험 위주에서 교육 위주로 갯벌에 대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이 관광의 트렌드들도 바뀌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군요. 네. 충남연구원에서 이제 충남에 관한 그 연구개발 정책도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충남 면 면이 다 바다와
접해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보령 머드 축제 또 많이 즐기시고 유명해졌고요. 예, 더욱더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가로림만 많이 들어보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해양정원이 무엇일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맹 시장님이 안내를 해주시죠. 가로림만은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곳이고 조력발전소 문제로 주민과 주민 간의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곳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처투성이었던 가로림만을 그리고 생태계가 우수한 가로림만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태 관광지로 만들 것인가 고민한 끝에 충남도와 저희 서산시 태안군이 만들어낸 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입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11월경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단순한 경제적 가치만을 놓고 경제성 여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면은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했던 갯벌의 가치를 살리는 일들 그리고 미래 생태 관광의 트렌드를 감안하고 또 국가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마 판단을 한다면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대한 예탄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해양정원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집중하다 보니까 네. 비용 편익 BC 분석을 해도 수도권 쪽은 유리해서 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타면제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다음 달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 박사님, 국가 해양정원으로 조성되면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텐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제 어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것이 관광을 생태 관광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권역별로 이제 문화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맞춤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반 SOC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물론 이것은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제 생태 관광을 위한 최소한의 이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고 이런 또 도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왜 가로림만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대로의 갯벌 그대로의 원형이 가장 잘 그동안 개발이 지향되고 보존되었던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로림만을 한번 와보시면 아침하고 오후에 봤던 풍광이 완전히 360도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림만을 와보신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바뀌는 풍광을 아주 감탄을 하면서 이게 체험을 하고 가시는데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한 번만 와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있어도 한번 오시게 본 분들은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여기를 추천하고 하는 그런 관광지가 바로 가로림만이고요. 그동안 좀 접근성이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관광객의 이 방문이 좀 적었던 것도 있지만 또 방문한 관광객들은 너무 만족하시고 가시는 곳이 바로 가로림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좋은 곳을 공간계획을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통해서 이런 선진국형 체험 관광지를 만든다고 하면 가로림만에 이어서 지금 제2의 제3의 해양정원이 다른 지역에 기획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가 되고 있는데 가로림만을 저희가 1호 해양정원으로 추진하는 만큼 아주 선진 사례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쉬울 것 없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한다고 예. 하면은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고향이 가로림만 아니시죠? 가로림만을 워낙 근데 좋아하고 어디 카페에서 들은 듯한 안 와본 사람은 없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그 정도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우리 홍 국장님
뭐 같은 인근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지금 상황. 맹 시장님하고 윤 박사님께서 앞에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그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이제 계속 그 범위를 확대를 해야 돼갑니다. 예.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가로림만 정원 조성은 유산 등재 2025년도까지 지켜야 할 부분을 함께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 우리 가로림함도 포함해서 같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애써주시기 싶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시각각에서 서산 민항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진척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가로림만도 예타에 들어갔다고 하니 네. 많은 우리 도민 시민들께서는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 정도 소요된다? 예산은 한 2,500억 정도 사업 예산을 추정하고 있고요. 예. 해양정원 센터, 점박이 물범 관찰 센터도 들어서고요. 이제 둘레길을 조성하는 일, 문화예술섬을 조성하는 일, 갯벌 정원을 조성하는 일, 등대 정원을 조성하는 일, 교육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인지 몰라도 국가해양정원인데 2,500 정도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타에 들어갈 때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겠죠. 뭐 그것도 따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해양정원 사업은 삽질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가로림만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보니까 해양정원이 조성됐을 때 연간 4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올 거로 예상되고 또 경제 유발 효과가 한 4,500억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500 그리고 고용 몇 년만 지나면 충분히다. 그렇죠. 예, 뽑는다는 고용 말씀이시죠. 창출 효과도 한 2천여 명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예타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꼭 보기를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이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대책인데 아니나 다를까 유네스코에서 이번 등재 결정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4년 후인 2025년에 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4가지 사항을 이행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혹시 이행이 안 되면 박탈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명시되는지 윤 박사님이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유네스코에서는 이번 등재를 원래는 상반기에 한번 반려를 했었습니다. 했다가 급하게 이제 좀 선회가 되면서 예. 등재 허가가 떨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그 조건부 등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025년에 다시 그 재평가를 해서 등재를 유지를 하느냐, 다시 박탈하느냐 결정이 되는데요. 4가지 조건을 좀 내세운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갯벌 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라. 예. 확대하라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이게 2번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개발 압박을 나라에서 막아라. 예. 갯벌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갯벌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중국에 2년 전에 2019년도에 연천 갯벌이라고 발해 말에 또 갯벌이 우리보다 2년 앞서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먼저 지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사실 철새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희 그 한국의 갯벌로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 연천갯벌 세계자연유산과 연계를 해서 협력을 해서 철새 이동 경로를 지속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라. 이 4가지를 지금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 재평가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핏 보니까 4번째만 조금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되고 나머지 3개의 조건은 상식적으로 봐도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부장님? 네. 그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권고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유산구역 확대와 그다음에 보호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유산구역이 지금 우리나라 4곳의 갯벌이 선정이 되었지만은 유산 범위가 적고 그리고 거기에 그 생물 다양성 확보가 유부도 갯벌 위에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산구역 범위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 확보라는 그 조건인데요. 앞에서 우리 맹종우 시장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이 북한 갯벌도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대에 같이 추진한 이유가 뭐냐면 예. 이게 지자차별로 우리 맹 시장님 같이 이렇게 환경을 보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또 지자체가 있습니다. 발전 따라서 쪽에 더 신경 쓰는 그렇습니다. 이 분도 개발 중심으로 가자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9개의 갯벌을 선정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아까 맹 시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북한 갯벌도 함께 남북 협력 차원에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맹 시장님. 저야 뭐 가로림만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시키는 해양정원에도 것이 돼야 되고 네. 세계 유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엊그저께 가로림만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는데 예. 생물 다양성이 좋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주민 주도의 생태 관광지를 만들어가는 해양정원은 세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서두에 이제 방송 축에 나왔던 한국관광공사의 머드맥스가 있었잖아요.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잘 홍보했다고 봅니다. 예. 뭐 촬영지가 서산이지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 이 시점이 갯벌 보호의 적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이런 여망들이 많은 것을 좀 감안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에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요즘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K컬처로요. 네. 기생충의 BTS에 또 오징어 게임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K갯벌 이 자연관광 생태계 보호라는 것이 더 알려지면 예, 정말 배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제1차 갯벌 관리보건 계획을 확정을 했는데 계획을 확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실행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갯벌을 좀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한민국의 지도를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불과 30년 만에. 지금은 갯벌들을 막 복원하고 있는데 서산의 경우는 고파도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염전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염전으로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해수 유통도 어려워서 이 고파도에 대한 갯벌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또 가로림만 한가운데 웅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해수 유통이 또 방해를 받아서 예. 갯벌이 좀 황폐화되고 있어서 이 웅도에 대한 갯벌 복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충남도는 태안군 서산시와 함께 천수만 비지구에 대한 역간척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막혔던 강의 하구들을 여는 일들, 이를 통해서 갯벌의 건강성들을 복원하는 일들에 지자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자체가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인정해줬으니까 해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또 광역단체에서도 반드시 3.1처가 돼서 성공을 시켜야겠습니다. 네, 홍 국장님. 네. 해양수산부가 그 지역의 연안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모래 사고나 그다음에 갯벌 중심으로 좀 옹벽을 치거나 이제 제방 쌓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게 관광 지역 주민들의 뭐 민원이라는 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옹벽이나 제방을 쌓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갯벌 훼손이나 모래 사고를 없애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지향을 하고 이렇게 그 1차 갯벌 관리 보건 계획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유교 기점으로 우리 살림이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갯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염생 식물들을 식재함으로써 블루카본을 달성하고 이제라도 또 옹벽이나 제방을 쌓는 곳을 다시 복원 방향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애초에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 네. 정책 목표라는 게 수정될 필요성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 박사님. 네, 정부가 이제 수립한 그 갯벌 복원 기본 계획에 앞서서 대응하기 위해서 충남도는 또 자체적으로 갯벌 복원 대상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러한 정책 대응을 철저하게 해수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예. 성과로 해수부에서 발표한 한 10개 정도의 갯벌 복원 대상지 중에서 충남에서 한 4개소를 확보를 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요. 예. 충남도는 굉장히 이런 갯벌 복원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갯벌 복원을 단순하게 해놓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결국 주민들이 했더니 복원 사업을 했더니 하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지켜나가고 이것을 홍보하는 것은 또 도와 시군 지자체의 또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두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의 고귀한 말씀 또 많은 조력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도민 시민들께 다짐이나 각오의 말씀 짧게 해주시죠, 시장님. 네,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해양수산부가 가로리만을 보존하고 새로운 해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해양정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 태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해양정원이 있던 없던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해양정원이 조성이 된다면 저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원 사업이 지역의 작은 민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 그리고 갯벌의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정부 당국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해양정원 예비 타당성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새로운 미래 산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절절한 말씀이시고요. 11월에 좋은 희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분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도민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우리 충남 갯벌의 가치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